세계 3대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다. 최근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전체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하는 말들인데요. 반면 전통의 영국과 프랑스의 전차들은 발전이 없고 러시아 전차는 카탈로그 스펙만 그럴싸한 폐기물이었던 게 밝혀지면서 신의 수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이 여러 국가에게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을 알린 덕이 매우 큽니다. 전문가들조차 K2를 상대로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전차는 이제 미국의 M1 전차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한국 방산무기의 이런 대외적인 평가는 상당히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83년 첫 번째 국산 전차 K1을 만든 지 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세계 3대 전차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전차 강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상을 보고도 국내 일각에서는 한국 전차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산 전차는 겉보기만 그럴싸할 뿐 얇은 장갑과 부족한 방어체계 때문에 전차로 써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K2 전차가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일부 분야에서는 독일과 미국 같은 전통 강국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한국의 전차가 독일과 미국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3개국의 전차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설계된 전차들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라면 M1이나 레오파르트는 한국의 K2 전차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이미 수출형 개발을 통해 해결이 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K2 전차의 성능이 거품이라는 이야기는 K2 흑표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대체 한국 전차가 뭐가 얼마나 좋은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발전한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으로 세계 최강 독일과 미국에 맞먹는 전차를 만들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3대 전차를 일컫는 전차들의 성능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세가 무시무시합니다. 지난해 국방기술품질원사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1 국방기술연감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한국 방산은 전 세계 무기 거래액의 2.7%를 차지해 세계 9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결과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최근 2년 사이 엄청난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UAE에 천군과 천무를 판매하고 호주에 K9을 수출하면서 점차 수출 규모를 키우더니 올해 폴란드, 이집트 등으로 수출 범위를 확장 중입니다. 다시 말해 방산 수출의 증가폭이 어마무시합니다. 일례로 7월까지 누적된 2022년 방산 수출액은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데 이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는 2021년도의 2.5배가 넘습니다. 단 한 해 만에 250% 실적 성장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죠. 이에 대해 국내 여러 전문가가 수년 내 한국의 방산 수출이 세계 탑5에 오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로 나타난 통계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11에서 2015년과 2016에서 2020년에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유독 한 나라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한국은 지난 10년 새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무려 210%나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의 수출량은 크게 줄었는데요. 이는 한국이 앞선 무기들로 이들 국가가 차지하고 있던 무기 시장의 지분을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첨단 무기를 한국제 무기들이 오로지 실력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 FA-50 훈련기, 천궁, 지대공 미사일의 수출이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수출 효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흑표는 최악의 방산비를 언급할 때 꼭 이야기가 나오는 방산계의 문제였습니다. 우수한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전차이지만 원래 탑재할 계획이던 국산 능동방어 체계를 탑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업체 비리로 엔진 국산화가 지연되어 양산이 미뤄지면서 국내에서는 의혹덩어리 전차로 일관됐습니다.
심지어 완성된 전체 기술 사업에 관여한 군간부가 일부 기술을 헐값에 터키에 넘겼다는 매국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K2전차가 온갖 결함으로 양산이 전면 백지화된 K-21 소총처럼 폭망무기가 될 거라고 비아냥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를 증명하듯 한국이 오만에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76대의 사막형 K2의 수출이 무기한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K2 전차에 탑재된 독일 변속기가 독일의 무기 금수 정책에 포함돼서 수출이 차단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난해까지 K2 전차는 대한민국과 우리로부터 헐값의 기술을 얻어간 터키만 운용하는 그저 그런 전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를 폴란드와 이집트에서 거의 동시에 사들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K2에 대한 재평가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K2의 구체적인 성능과 여러 차례 있었던 도입 사업에서 보여준 우수한 성능을 바탕으로 K2의 능력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의 K2는 세계 3대 전차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뒤바뀐 것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해외에 수출된 한국의 기동무기 체계가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서방 표준 자주포가 된 K9 자주포, 함께 판매된 K10 탄약 운반차와 오래전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K200 장갑차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된 한국산 궤도 차량이 현지 군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산이 쓸만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폴란드의 도입 결정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폴란드가 K2 전차를 사려한 것은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는 K2 흑표의 개량형을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 빌크의 유력한 후보가 K2 흑표였기 때문인데요. 빌크는 폴란드어로 늑대를 뜻하는데요. 폴란드는 원래 독일과 협력해 자군의 레오파르트 2A4를 개량하고 이어서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개량한 레오파르트 2A4에서는 심각한 결함이 속출했고 폴란드가 관심 깊게 지켜보던 독일, 프랑스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 MGCS는 사업 진척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K2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양산 물량을 점차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전차를 만들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폴란드가 K2 도입을 결정하자 세계 전문가들은 K2 전차에 대한 평가를 바로 상향했습니다. 폴란드 정도 되는 나라가 수년간 고심해 선택했을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덕이 큽니다. 10년 전 튀르키예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K2의 개선판인 알타이 전차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2015년 첫 전력화가 목표였는데요. 하지만 2022년 현재까지 알타이 전차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타이의 각종 결함을 튀르키예의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최근 들어 한국산 파워팩을 사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를 본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국산화를 추진하던 튀르키예가 한국에 고개 숙인 것을 보면 한국산 전체의 신뢰도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진 해외 평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도 K2 전차를 못마땅하게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진 구조 때문인데요. 국산화된 엔진만 봐도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산 DV27K 엔진은 독일산과 다르게 피스톤이 움직이는 거리가 실린더의 지름보다 큰 롱스트로크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한 번 피스톤이 움직일 때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덕에 한 방에 토크를 높일 수 있고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중량이 큽니다. 한마디로 힘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엔진이 최대로 회전할 때 가속력이 우수하며 연료효율이 높고 엔진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화물차에 많이 쓰이는 엔진 구조인데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롱스트로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롱스트로크는 급가속과 급정거가 필요한 전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 엔진은 대개 쇼트로크 방식을 쓰게 됩니다. 숏스트로크는 실린더의 길이가 짧아서 같은 출력의 엔진이라 할지라도 롱스트로크에 비해 힘이 떨어집니다. 대신 회전이 빨라 마력을 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전으로 인해 급가속과 급정거가 잦아 엔진을 빠르게 작동시켜야 하는 전차에는 쇼스트로크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쇼스트로크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미국은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양쪽 기술 모두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아직 개발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한국 기술력으로는 못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K2는 M1A2 SAP V3나 레오파르트 2A7 같은 최신 사양 전차들에 비해 장갑이 얇습니다. 그 근거로 M1과 레오파르트의 최신 사양의 전투 중량이 65톤을 넘는 데 반해 K2는 전투 중량이 56톤에 불과합니다. 거의 10톤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장갑이 얇습니다. 그래서 측면 장갑의 경우 3.5세대라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원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아레나 시스템을 참고한 국산 하드킬 능동방어 체계 APS가 도입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원본인 러시아 체계의 치명적인 결함인 파편 생성 문제 때문에 탑재가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K2를 구매하는 폴란드 측에서도 M1 전차를 중전차 개념으로 운영하고 K2 전차는 M1 전차를 보조하는 경전차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 K2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K2 전차가 가벼운 것은 설계사상 때문이지 기술력 문제가 아니란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K2가 완성됐을 때 우리 군이 가장 만족한 것은 K2의 우수한 등판 능력과 자체 도하 능력 그리고 유기압 현수 장치입니다. 도하 장비 없이 수심 수미터의 강을 도하할 수 있고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포신의 각도를 한계보다 훨씬 많이 올리고 내릴 수 있어 산지와 개천이 많은 한국에서 쓰기에 딱 알맞았기 때문인데요. 즉 산간지형과 계곡이 많은 한반도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K2와 M1, 레오파르트가 싸울 경우 K2가 두 전차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선에 배치된 우리 전차가 유기압 장치로 포각을 내려 공격할 경우 M1이나 레오파르트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포신을 최대한 올려도 조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K2 전차는 능선에서 적전차가 기습하더라도 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유기압 장치를 반대로 작동시키면 단숨에 포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방어력을 올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알려드렸듯이 치르키에의 알타이 전차는 우리 기술진이 이전한 기술로 개발된 전차입니다. 그리고 이 알타이 전차의 전투 중량은 65톤입니다. 중장갑이 대세가 된 국제적인 동향에 맞춰 6륜형 차체를 7륜형으로 업그레이드해서 한계 중량을 높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개량을 주도한 게 우리 기술진입니다. 따라서 부족하다는 장갑 역시 이번 K2PL 수출 과정에서 얼마든지 개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K2 전차에는 세계 표준 APS인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이나 트로피를 창고에 개량한 국산 APS와 무인 기관포탑 RCWS가 추가됩니다. 이 정도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뻥스펙이 드러난 러시아의 T-90M이나 개량이 멈춘 프랑스 르클레르, 이탈리아 아리에테 등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K2표는 세계 3대 전차라 자부해도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이죠. 1983년 처음 전력화된 K1 전차는 사실 부품의 60% 이상이 외산이었습니다. 장갑, 열상, 주포, 엔진, 변속기가 모두 외산이었는데요. 그런데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이 모든 부품을 국산화한 뒤 세계 3대 전차 K2표를 만들었고 세계에서 엄지를 치켜 세울 만큼 한국의 방산기술력은 세계 최정상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